윤석열 내란 세력의 실체가 하루하루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5차 공판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뭘로 부숴? 도끼로 부수라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있었죠. 초반부터 네. 그 곽종근 사령관의 이제 증언으로 도끼로라도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맞다. 네. 부수고라서도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들은 것은 4명이 들쳐업고 들어가서 1명씩 네. 끄집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옆에 있던 부관이 듣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사람들이 이제 변호인단도 포기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 같으면은 나와서 즉각적으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하고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네.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그 군인들도 여기에서 어긋나는 윤석열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상 빼박 상태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고 어떤 네. 자신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선거나 정치행위를 통해서 이 판을 뒤집어 엎어서 본인이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 혹여라도 만약에 이제 선고를 받게 되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사면받아서 나올 국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투쟁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영화 보러 다니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빼박 녹음 증거 같은 게 또 이제 법정에 현출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 고민했는지 이렇게 사려 깊게 따져봐야 됐는지 정말 우스울 정도로 직접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 같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뿐만 아니고 제2의 내란을 회책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내란 당시에 충분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상대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던 두 사람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둘 다 이정주 기자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네, 어제 이제 수사 받고 어제 저녁 한 8시 반 그리고 9시 한 40분까지 각각 뭐 수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네, 이상민을 동시에 불렀어요. 셋 다. 네. 네. 이게 이제 입을 못 맞추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동시에 불러서 과거에 이제 자기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현재 했던 말 그리고 CCTV를 맞춰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잡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이게 내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버틴 거예요. 사실 초반에 잡아 넣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권한대행에 있니, 뭔 자리에 있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지금까지 봐준 거고. 그래 불과 한 몇 주 전까지 한덕수는 출마한다고 나대고 다녔어요. 지금 수사 대상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도 약간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정말 경악할 노릇 끔찍한 거죠. 이래가지고 대선 후보라고 됐으면 지금 만약에 후보 시절에 이렇게 했으면 야당 탄압한다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니까요. 후보 탄압한다 할 거고 네. 이런 정당한 수사조차도 자기가 그래 막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가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증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도 국회 국정조사 2월에 열렸는데 거기서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새벽을 얘기하는 12월 4일에 사무실로 출근해서 계엄 선포문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는 주장을 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보니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극적인 얘기를 행위라는 해야지.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경찰이 입수한 건 제가 들어보니까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용현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게 찍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면 한덕수의 말대로면은 자기는 경황도 없이 이게 계엄을 한지도 많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반대하고 건의할 틈도 없이 대통령과 김용희 맘대로 했다는 건데 국무회의에 앞서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면은 그냥 서로 만나서 오랜만에 밥 잘 드셨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는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알리바이가 물적 증거를 통해서 탄핵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네. 그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거를 주길래 가지고 와서 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네. 근데 비상입법기구 회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F4 회의예요. 본인이 이걸 받았으면 분명히 이제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이게 뭘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이 그렇죠. 있어야 네. 집행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돈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가 내려갔을 개연성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계엄 지시서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네. 자기는 그거 안 보고 차관한테 그냥 줬다는 거잖아요. 꾸겨서. 근데 실제로 꾸긴 게 아니라 똑바로 된 종이가 나온 것이고 증거로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그 문건을 받은 건데 네. 난 잘 안 보였는데 저기 보니까 멀리서 봤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보였다. 소머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다 틀린 게 CCTV를 통해서 증거가 확인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 범죄 혐의가 너무 위중해서 일단 출국은 금지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출금을 내린 그러니까요.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이 사람들 다 구속 수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호처가 CCTV 보관기관을 도가해서 집무실 복도나 예를 들면 회의를 한 회의실에 CCTV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만약에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탄핵 가능한 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이게 앞서 말했던 진술과 실제 물증으로 나온 CCTV 영상이나 뭐 서류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즉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있다. 있구나. 속된 말로 구랄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단순 뭐 물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들이 네. 고위공무원으로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하급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나아가서 서로 간에 말을 맞추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구속을 시켜서 정말 변호인 접견에는 다른 사건 관계자 만나지 못하게 접촉 금지도 시키고 아마 말씀대로 구속 상태로 수사가 돼서 구속 기소가 돼서 그렇게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대목에서는 김용현은 매우 나쁜 사람이지만 한덕수보다 최상목보다는 솔직한 사람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김용현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은 결국은 계엄 안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전 한덕수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가 시작된 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눠줘 심의했다.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적 증거로 봤을 때는 김용현의 진술이 더 타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네. 사실 이렇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실 진짜 역대 민문에 전대민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런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이거를 보고하지 않고 졸속을 했다? 사실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나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를 하고 네. 문건을 준 사람도 있고 문건도 나왔는데 그리고 미리 부른 사람도 있었잖아. 심지어.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거를 심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이 났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받은 바 없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최소한 그 현장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네. 최소한 이런 비상계엄에 최소한 알고 있었거나 동조했다고 보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다시 복귀해 보면 한덕수 총리가 왜 그토록 내란 특검에 반대했었나, 그렇죠? 내란 특검에 반대. 그러면 최상목도 왜 내란 특검에 반대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사퇴하거나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출마에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에 자기가 피의자로서 수사받게 될 처지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갑옷을 갖추고자 결국 말도 안 되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까지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었던 거다.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고자 네. 권력까지 탐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내가 혹여라도 권한을 갖게 되면 있었던 문제들 내가 싹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태도였던 거잖아요.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봐주기 어려운 내란 세력의 진짜 참을 수 없는 작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분이 중앙일보에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의혹. 중앙일보가 제시한 예를 들면은 김용현하고 이제 대화한 흔적들이 그쵸. 시대 남아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되게 웃깁니다.
그때 계엄 때부터 머리가 새카매져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계엄 이전 계엄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 보십시오. 계엄 이전에는 논의한 적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좀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제 편이한 선택적 기억 망각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당시에 이거를 기억을 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개입을 하고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공모하였는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거에 동조하였는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위헌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렇죠. 반대한 게 아니라고 하면 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윤 대통령이 막 진행시켜 막 이런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이거는 범죄에 동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극적으로 안 된다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비상계엄 당일에 나는 반대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근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났다고 하는 거는 묵인으로 동조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했는데도 그걸 거짓말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정도 되다 보니까 한덕수가 결국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이해 못할 일들이 다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조차도 보면 서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재판의 계속 문제를 두고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로 오게 되면 헌재에서 수적 우위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조기에 끌어내리는 방법만이 그렇죠. 혹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를 획득한 게 아닌가를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 복판이기 때문에 이 내란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다라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그런 발상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네. 끝끝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윤희 동시제거론에 입각해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날아가면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리겠다 해서 실제로 파기환송을 했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5월 12일 그렇죠. 이후에 15일 날 재판을 잡아가지고 음. 출석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내란 세력의 규모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분명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진행되는 일종의 이제 이 뭐 각자의 역할들이 있겠죠. 뭐 보수지면 보수지 언론대로 그 사법이면 사법, 뭐 검찰이면 검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이면 행정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끊임없이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그 나머지 7일간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적인 민의를 총 집결시켜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쓰지 않으면 전 이런 거 다 없어지죠. 예, 없어지고 숨기고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아마 역행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투표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매번 선거가 중요하지만 역대급으로 중요한 선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결국 숨기고 싶어도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비단 내란 범죄뿐만이 아니고 김건희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집을 검찰이 털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 통일교에서 부정청탁과 함께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 전달하려고 했던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샤넬백의 영수증과 보증서와 박스가 김건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집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정주 기자, 이 증거들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삼부토건 때도 그렇고 이 김건희를 잘 지켜보면 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한 지가 벌써 이거 막 한다고 이미 부작부작 기울백도 한 번 있었잖아. 앞에 심지어. 부작부작 예. 하면 아니 이거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경호 행정관은 무슨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아니 뭐 집에 들어와봐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당근에다 팔려고 이렇게 바꾼 걸 수도 정말 있어요. 보증서 있어야지 네. 제대로 거래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구멍을 그렇죠. 하려면. 그렇죠. 이거 보증서 얹어서 없으면은 짝퉁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이게 예. 얹어서 보증서가 또 있어야 사왔는데 진짜로. 돈도 예. 얹어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도 몇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도 한 칸 더 나가야 되는 게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취재하다 보면 저도 삼부토건 취재할 때 처음에 가장
가장 궁금했던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계자로 받을 수 있지? 주가 조작을? 아니 주가 조작하면 보통 차명을 쓰는 게 국룰이에요. 그렇지. 한번 과에 꼬는 거지 이게 아니 당연히. 차명을 쓰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예. 성의가 없어, 성의가. 성의 예. 없이 하는 거지. 그렇죠. 열었는데 김건희야. 이거는 잡아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네, 그럴 수 이렇게 있어요. 의심도 네. 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인 계좌에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게 당황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샤넬백하고 왔다 갔다 이런 황당한 걸 이제 보고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김건희 원래 이제 그 측근 코바나 컨텐츠 거기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발생적으로. 네, 김건희 사단이야 사단. 네. 그렇죠.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를 묻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다 코바나 컨텐츠 출신의 뭐 전무 뭐 또 부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 최고위 과정 가면 그 여파로 또 사교 모임하고 네. 거기서 수의 계약해서 들어오고 방탄 유리한다고 들어오고 사우나 만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사회부랑 요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이게 가방이 하나일까? 그러니까 두 개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두 개밖에 없을까? 네, 그러니까 샤넬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하는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처음에는 802만 원짜리고 두 번에는 1271만 원짜리잖아요. 네. 이걸 그럼 계단식으로 지금 주면서 스노우볼링을 하는 거예요. 원래 뇌물을 처음에 5만 원짜리 커피 쿠폰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처음에 그지. 아니, 이 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10만 원짜리 주다가 추석 때 30만 원 떡값 주다가 네. 조금씩 이 독약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802만 원 조금 큰 스노우볼링으로 시작을 했죠. 일반인보다는. 그렇지. 역시 통일교. 그래, 김건희 눈높이는 또 안 맞을 수 있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가방이 여기 두 개에서 끝났을까? 음. 하는 첫 번째 의문이 있고 어. 지금까지 드러난 게 이건 카톡이나 이걸로 그 통일교에서 내가 줬다 해가지고 나온 게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로비가 안 통한 거거든. 그렇지. 네, 내가 서로 바틀하잖아요. 받았으니까 뭔가를 요구했는데 뭐 YTN도 안 오고 뭐도 안 오고 하니까 이쪽에서 지금 얘기를 다시 꺼낸 거거든요. 시작점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 네, 그 사람도 출근됐죠. 지금 네. 출근됐어요. 그리고 유경옥 씨도 출금됐어요. 그렇죠. 근데 왜 김건희 씨는 출금했다는 소식이 없는 겁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유경옥 씨한테 이 사람들이 왜 이 가방을 갖다 주고 실제로 건진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왜 건진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합니까? 더 말한다는 공적인. 거는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그걸 바꿔라고 했다. 그 진술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서 왜 잃어버렸어? 말이 안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까지 바꿔서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건지 이게 퀘스천 마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처에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있으면 핵심인 김건희 씨를 빨리 소환 조사를 해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게 네. 맞죠. 그러니까 둘레둘레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아니, 있는데 결국 거의 다 온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만은 이정주 기자의 분석에 저 동의를 하는 게 쉽게 해서 5만 원 쿠폰부터 시작해서 뇌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800만 원짜리 백 주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200만 원짜리 백을 준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은 그 영국의 그라프사 목걸이 네. 6천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전성배한테 건네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 목걸이의 모델명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서 추론을 해보면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으나 앞단에 교체를 한 거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바꿀 목적이 있었다는 건데 가장 비싼 목걸이를 줄 때는 모델명을 전달했다라는 거는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죠. 니즈를 파악해서 주겠다라는 그죠. 굉장히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귀찮게 바꾸게 하지 마. 이 자꾸 소리예요. 바꾸게 하지 마. 네, 나 바꾸는 것도 더 귀찮아. 네. 이게 약간 그러니까, 네. 이게 라뽀가 생긴 거예요. 네. 뇌물의 라뽀가 생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통일교에서만 받았겠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 그 이전과 관련해서 공사한 업체들 아무 일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그냥 막 받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수의 계약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제대로 해봐야죠. 네. 파헤쳐봐야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많은 부정부패 비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명수의 디올백 300짜리는
웃겼던 거야. 이건 진짜 유경옥이 가졌을 수도 있어. 모르지만 예. 이런 구도라고 아니, 근데 한다면은. 그 네. 목사님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갖다 준 거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추정이지만, 예, 저희가 추정이지만, 하는 얘기가,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았을 수 있겠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시니까 네. 사실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많이 변호인 입회도 하시고 재판도 가보셨을 텐데 네. 김건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라고 얘기했냐? 검찰이 압수한 물품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참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배려심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 배려를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일단 이 말만 봐서는 약간 유체이탈화법 같은데 아니 이 본인은 적극 협조한 참고인이 아니고 사실 피의자가 맞는 거고 아마 여기서는 이제 유경옥 같은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그것도 사실 이거 당연히 피의자죠. 그렇지. 피의자인 예.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전 이해할 수 없는 화법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김건희 씨와 오랫동안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사실 지난 대선 이제 7시간 서울의 소리 녹취록 가처분 사건도 제가 했었고. 아 진짜요? 예, 그 사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그 이제 야 방송에 그랬구나. 남부지법에 갔던 그 가처분.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했었고 그 이후로 또 그거 왜 방송했냐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제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도 제가 맡아서 했었고 야. 그 전에 또 뭐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도 제가 이전하지 못하게 그 집행정지 신청도 제가 이거 했어서 그래요? 예. 그분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어떻게 싸우게 돼서 저는 사실 이번 비상계엄 딱 터져나서 나 이제 드디어 끌려가 죽는구나 이제 비용봉투에서 예, 예. 네가 그놈이지 맨날 소송 대리하는 그놈. 네가 이제 뭐 한 보니까, 드론 동안 네. 이제 두 자리 스포한테 정도 되겠다 이제 끌려갔다 할 정도로 저는 많이 이제 그 김건희 씨와 원하지 않았는데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뇌물 뭐 이미 뭐 디올백부터 해서 지금 나온 게 좀 수십 가지인데 네. 사실 검찰이 진작에 이거는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실제 관계 소환 조사를 해서 그럼요. 빨리빨리 네. 했었으면 사실은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빨리 밝혀내고 뭐 처벌할 거 처벌했으면 저는 뭐 이런 비상계엄 이런 탄핵까지는 안 갔을 거라 자 생각해요. 여기서 한 칸 더 나가봅니다. 지금 전성배 씨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죠. 예. 전성배만이 김건희한테 진짜로 간 건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통일유가 청탁의 목적으로 김건희한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목걸이 줬는데 그걸 말 그대로 지금 액면 그대로 전성배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렸다. 그럼 전성배의 죄목은 알선수재가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죠. 예. 만약에 청탁을 이행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럼요. 그걸 했고 일단 네. 뇌물죄 같은 거 일단은 구체적인 대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뭐 YTN을 뭐 인수하겠다라든가 네. 여러 가지 유엔 법무 유치라든가 그런 대가성 있는 그런 금품이라든가 이런 금전적 이익 같은 게 넘어갔으면 알선수재 뇌물 다 성립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제가 하는 상황이죠. 얘기는 전성배가 결국은 김건희를 안 불면 자기가 깜빵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임의 법칙이 지켜봤을 때 전성배는 결과적으로 김건희를 불까요 안 불까요? 저는 결국에 하다 저는 그래서 이번 약간 눈치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 후에 있을 선거 결과를 보고 야 이거 내가 계속 뭐 혼자서 다 독박 쓰면 안 되겠다. 헌진법사도 선거 이게 보고 이제 정계를 맞춰 보시겠죠. 이제 봐서 이제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차기 선거가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좀 빨리 이런 범죄도 범죄고 다 종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집안은 한 명이 사고 치면 한 명은 좀 조용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또 보도가 나온 게 그리고 최은순, 윤석열의 장모님, 김건희의 모친 이분이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실제로 자백까지 했다면서 지금 TBS 단독 보도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농지법 이거는 사실 경찰이 조금 뭉갠 거예요. 뭉갠 거지. 네. 보도상 보니까 뭉갠 거야. 네. 네. 이 시기가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최근 보면 이제 정권 바뀐다 생각이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캐비넷 털고 있었던 거 다 털고 우리 좀 선처해달라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지는 경자 유전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하면 안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경찰이 앞서 무혐의 판단했던 거는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 시효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취득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 주고 임대하고 임대료 돈 받았겠죠. 벌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뭉개고 있다가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입건해서 조사하고 그거죠. 지금 송치할 것 같은 국면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요양원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홀딩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도 그러니까 이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권력기관들이
국민에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다 가만있어 봐. 이 향방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면서 판단해서 그래서 요 타이밍에는 우리가 수사를 해야 그 이정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요것마저도 안 하면 우리 다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위기감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창수 지검장 등 줄사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비겁한 행태들에 대해서 혼내주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범해지지 않도록 공권력을 잘 관리하라라는 게 이제 국민의 명령인 건데 예, 새 정부에서도 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후순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일을 동시다발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생개혁도 하고요. 동시에 사법개혁도 하고 검찰개혁도 하면서 특검도 돌려야 되는 거죠. 다종다기한 특검을 물론 기자들은 피곤하겠지만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저는 이런 노력이 있어서 올해 안에 정리할 것들은 좀 싹싹 정리를 하면서 좀 비전어블한 국가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되지도 않는 콩알만한 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역행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그 정치인들 참 농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이제 본인 부친이 이제 2004년도 서귀포시 농지를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소지한 혐의 물론 처벌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된 것 같은데 21년도에 본인이 이제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가 돈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개발 수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좀 이런 농지법 위반 같은 거는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